이번 시간에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 약탈 사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 소장님, 이 사건을 예. 소장님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 경천동절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름이 무슨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뭔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온건한 이름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공공약탈 사건 또는 단군 이래 최대 그 적반하장 사건. 지금 이재명이 나온 거는 완전히 지금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도둑이 지금 몽둥이 들고 설치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무슨 이 사자성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이재명식의 어떤 완전히 어떤 그냥 뻔뻔한 이게 적반하장을 표현하는 무슨 말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 제가 이재명하고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러세요. 아니 친구인 거는 저는 이제 이재명은 오래전부터 제가 주시를 했습니다. 2010년 그 전부터. 근데 이 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인연이 있죠. 그죠? 저는 이재명 성남에서 40년 이상을 함께 지역에서 살고 또 운동도 같이 또 민민운동 중학생 때부터 봤다고 그렇죠. 중학생 때입니까? 초등학생 때입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이제 가정이 어렵다는 건 다 아시잖아. 다 그때 다 어려웠지만 그때 제가 이제 성남에서 독서실을 하고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우리 독서실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또 저도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도 검정고시 출신인데 잘 알죠. 형수 집안도 잘 알고 그런 관계에서 참 말하기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우파 진영에 이재명이 종북 노선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하고 제가 종북 척결 대회도 하고 저도 그랬지만 이재명하고는 그렇게 부딪힌 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요번 화천대유 요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또 너무나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참 이야기하기도 참 저도 힘이 듭니다. 저는요 사실은 2010년 이전에부터도 약간 저 얘기 좀 들었어요. 나라정책연구소 연구회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변호사 신분으로 2010년에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이 정동영 무슨 정통사가 있어요. 정통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동영. 그때 이제 성남에서 아마 지역 책정도 했을 겁니다. 그거는 2010년 전이고 어쨌든 2010년에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됐고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갖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자체장으로서 또 행보하는 걸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연구하는 게 지자체에 관련된 제도, 정책, 사업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사실은 지자체장한테는 가장 큰 권한이 토지와 부동산 관련된 권한입니다. 개발. 이거는요. 예컨대 인사도 있는데 인사 그거는 뒷돈 받아주고 받아먹고 해가지고 푼돈 5천만 원 받아먹고 3천만 원 받아먹고 승진시켜줘가지고 감옥 가고 이런 건데 참 어리석은 놈들이지. 근데 이제 토지와 부동산 관련된 거는 원래부터요 지자체장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단적으로 말입니다. 저 시골에 인구 한 2, 3만 되는 군. 그 전체 예산이 한 3천억, 4천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지자체장이라는 게 도로 관리해라. 그 다음에 수로를 관리를 해라. 산을 관리를 해라. 햇벌을 관리해라. 어쨌든 땅 관리, 사람 관리인데 땅 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토목건설공사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도 그 지자체에서 이제 토목건설공사, 지자체가 하는 토목건설공사 그걸 맡으면은 무조건 30-40% 남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바로 그 이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권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사실은 돈을 더 크게 해먹으려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요번에도 1조 단위잖아요. 조 단위. 아니,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이게 그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생선가게 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 지자체장 스스로 양심으로 제어를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제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지 이쪽도 지자체장의 부정비리로 이렇게 딱 잡아내면요. 굉장히 승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자체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 일종의 너무나 거대한 이권들을 갖다가 딱 쥐어줘 놨기 때문에 그 양심의 틀이 난 놈이나 영혼이 썩은 놈이나 아니면 주변 패거리들이 완전히 어떤 이 도덕을,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도 없는 이권 추구 집단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나 법원이나 이쪽이 사실은 제대로 어떤 견제하고 감시를 못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후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 있잖아. 지자체의 교체가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이 후임자는 전임자의 어떤 부정 비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잡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안 일어나는 이런 조건을 갖춘 데는 이거는 정말로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정치가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는 그 트럼프의 그 대북 쇼 바람에 전체 90% 지방선거에 모두 전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는 이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을 통해서 180석이라는 정말 3분의 2 이상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의회 권력까지를 중앙정치, 지방정치가 모두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이제 이 행정, 폭치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기인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남 권력 안의 문제, 그러니까 의회가 감시를 못하고 언론은 원래 지방으로 감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정권이 바뀌면, 즉 지자체장이 바뀐다면은 또 이게 완전히 틀리니까. 그래서 이 성남 안에서의 어떤 그 지방 권력의 교체 가능성, 원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저 엄청난 돈을 가지고 경찰과 그 저기 김사랑 씨나 이재선 자기 형 정신병원 입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경찰이나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판정하는 또 의사나 병원에 대해서 나는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를 갖다 장악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 위에 이제 검찰이나 법원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손을 뻗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요번에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강론적인 것보다 전체를 봤을 때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앙정치 또 지방정치, 여야가 있어서 견제의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언론, 그 작동인데 언론도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머니투데이 그 기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또 법원까지 이번에 대법원까지 재판거래 의혹이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입장인데 모두가 다 하나로 이제 한 덩어리가 됐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연의 개인의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들이 보니까 공직자로서의 양심도 다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하이에나처럼 덤벼서 이걸 아까 시작할 적에 단군 이래 최대 공공약탈 사건이다. 이것이 얼마나 더 지방에 만연되어 있는지 아직 들춰보질 못했습니다. 여야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이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드러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총체적인 지금 문제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법원, 언론, 검찰, 경찰. 모두 경찰. 자, 그리고 국가 수사 기능도 무너져 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뭐 검찰 수사권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분리 이거 모두 다 공수처
국가 수사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도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뭐 공수처, 경찰수사본부, 검찰 뭐 다 했는데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하는 이런 수사 기능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따라잡겠는가. 그리고 권력이 이 민주당 정권에서 오늘날까지 대통령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 1조 원대의 이 공공약탈에 개입이 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사건, 네,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네. 그거에 대해서 난 거기에 뭐 대단한 비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수사해가지고 네. 탈탈 털었던 거예요, 몇 번이나. 다 해서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까지 들춰가지고 하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하고 청와대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국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 1조 원대가 넘는 지금 드러난 이 비리에 혹시 청와대가 깊이 개입된 게 아니냐 하는 그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걸 보면은요, 아까 또 하나, 예. 그러니까 성남시 의회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성남시 안에도 오는 공무원들이 있고 정권 교체 때 왔다 갔다 이것도 있지만 민주당의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 양심에 공심이 없는. 그냥 정말 마귀 집단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걸러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재명은 보니까 저거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유가 국힘당 게이트다 잡고 말입니다. 자기는 뭐 5천억이 뭐 원래는 그 국힘당은 1조 원을 다 헤쳐먹으려고 했는데 자기 뇌피셜이에요. 자기는 5천억이라도 5천억만 해먹었다. 또 거꾸로 바꿔 말하면 5천억은 자기가 공공으로 찾아봤다. 그래서 자기 아주 가까운 놈들한테 줬다. 근데 이거를 뻔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 통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대선 경선을 보면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은 완전히 이거는 이제 죽은 정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하고도 완전히 상관없는 당이고요. 민주화 운동하고도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이권 약탈 카르텔이 맞습니다, 이게. 이걸 보고도 대선 경선에서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원들까지 한패가 돼가지고 이거 완전 자정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 이거 완전 아프리카 완전히 이걸 도적 정치라 그러거든요. 아프리카가 완전히 그냥 기관총 메고 지퍼차 타고 와가지고 막 그냥 쓸어가지고요 먹고 튀는. 이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가 아프리카 도적 정치 수준으로 지금 떨어뜨려 놨거든요. 이재명하고 민주당과 그러면 그 총감독인 문재인이 있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같은 두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두목이에요. 총두목은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그 전체를 갖다 싸고 있는데 전혀 어떤 자정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과거 토건족들이 해먹던 거를 해먹고 국힘 게이트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국힘 게이트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재명 시장이 되고 나서 위례사건 모두 다가 이재명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이네들은 계속해서 그런 줄로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건설회사, 시행사 돈 벌어야 됩니다. 그보다 그 이상도 더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벌었느냐는 거예요. 화천대유라는 회사, 천화동인 1에서 7호까지를 벌려놓고 자기 회사를 만들어 놓고 대선 자금 저수지 행위를 해왔다고요, 지금. 그 수혜자가 화천대유의 모든 수익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현재로서는 이재명 패거리죠, 그죠? 이재명 패거리인데 지 주머니에는 아직 한 푼도 안 들어갔다 그랬죠. 아니, 지 주머니에 안 들어간 거 맞죠? 1원도 이재명 통장에 안 들어간 거 맞죠? 자, 그러면 근데 지 주변에 온통 그 ATM 기지죠. 현금 인출기들한테 돈 다 집어넣어놓고 필요하면 꺼내 쓰겠지. 자, 화천대유에 벌은 돈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나눠졌는데 화천대유에서
이재명 변론을 맡았던 사법동기 수원지검장 하던 강찬우 변호사가 거기에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이 거기가 있고 권순일이 1,500만 원 받았다. 이거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믿는 건 바보 천치들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네. 보이는 거는 1,500만 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그러나 1,500만 원 그 돈에 누가 거기 가서 대법관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이름을 얹겠습니까? 네. 그게 이재명 회사, 그게 저는 이재명의 대선 저수지 통장이라고 지난번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저수지 통장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된 것이고 주변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검찰이 빨리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수사를 빨리 밝혀내야 이게 대선에서 저가 딱 잘못하면 저 도적놈 집단을 대통령 후보로 지금 뽑아야 되는 꼴 아니에요, 지금. 완전 도적대들한테 이제 예. 민주공화국이 이제 완전히 약탈당하는 사건인데, 저 이재명 저것이 단죄 못하면요, 이재명식으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 봐봐요. 아니, 50% 플러스 한 주짜리를 딱 그냥 만들어가지고요, 공공의 이름으로 강제 수용을, 싸게 강제 수용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얼마든지 이 초과 이익이라든지 뭐 이 수익을 갖다가 지 친구들과 지 부하들과 지 패거리들한테 다 몰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아니, 이번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이래 놓고 뭐냐면은 난 뭐 이거 그냥 내가 공공으로 했으니까 공공이 절반이라도 했다. 아니 뭐 그냥 놔뒀으면 너희들이 말이야 10조를 갖다가 너희들이 해먹을 건데 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5조를 우리가 먹었어. 뭔 문제야? 아, 이재명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논리는 됩니다. 너 죽을 놈이야. 내가 너를 갖다가 패 죽여도 너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반병신 만들어 넣어가지고 반쯤 살려놨다. 안 죽은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다. 나를 감사해. 요런 식으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완전히 쉘이 좁혀가지고 많이 반병신 만들어 놓고 너 죽을 짓을 했는데 내가 반은 살려줬으니까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까 내 감사해. 내 잘한 일이야. 이거하고 논리가 똑같은 논리거든요. 여기에 공과 함께한 민회사가 어떤 회사냐는 거예요. 네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끼리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의 신복인 네네. 도시공사가 거기에 개입돼 있고 도시공사가 회사를 하나 차려놓은 거예요. 네네. 화천대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드러났는데 무엇을 더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당군일의 최대 공공 약탈이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군일의 최대 그 뻔뻔한 인간, 뻔뻔한 인간이 나는 이재명이고 그 다음에 적반하장 사건이기도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어제 밤 11시 좀 넘어가지고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아마 또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그 바쁜데 뭔 글을 또 올렸습니까? 장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재발등 찍는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재명의 토건 투기 전쟁 30년사. 급하긴 급했군요. 일서전. 이래가지고 뭐 2002년경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민주당 지금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들 봐라 요 얘기입니다. 권리 당원들 봐라 요런 얘기인데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만 이렇게 속이면 그러면은 이제는 뭐 전체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것 후보만 같은데 되고 나면 내일만 지나면 민주당을 조직적으로 지 범죄에 끌어들여서 방패막이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민주당 당원들이 저기에 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모욕감과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어쨌든 참 그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썩어도 완전히 썩었고 대한민국은 거의 이게 뭐 정말로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내용을 갖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토건 투기 전쟁 30년사 쭈르륵 하고 그걸 길게 써놓고 나서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배임이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자 몫이 많다고요? 초과 이익 한수 조항 안 맞는 게 배임죄냐?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배임이라고요. 국힘 요구대로 민간 개발했으면 성남시 뭐 5,503억 원도 국힘과 토건 세력 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개발 이익의 70% 환수한 재가 배임이면 민간 개발 허가해주고 1% 환수 못한 전국의 대다수 인허가권자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간 개발을 했을 때 그 지금 기존에 그 3개 컨소시엄이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제안서 내용을 딱 뜯어보면요. 토지 보상비로 1조 원, 1조 2천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왜 민간 개발하면은 그렇죠. 토지를 시장가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공공의 이름으로 성남의 들을 갖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니까 이제 공공이 지배한다 이렇게 된 거죠. 성남의 들은. 자, 그걸 명목으로 해가지고요 토지를 갖다가 싸게 강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이게 수용이 아니라 강제 약탈을 한 거죠. 공을 내서 약탈. 아니 민간 개발했으면요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1조 원에서 1조 2천억이 가요. 예, 그렇습니다. 6천억이 거기서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자, 토지 수용하는 과정. 이런 쓰레기 같은 어떤 논리를 갖다가 논리라고 지금 펴고 있는데 보십시오. 민간 업자 몫이 많다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건 예상 못한 집값 폭등 때문입니다. 네, 그건 문재인 정권 실정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방금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1조에서 1조 2천억을 줘야 될 걸 갖다가 6천 몇백억을 갖다가 주고서 그 차액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건 거거든요. 이게 아파트 값 폭등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요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6천억을 싸게 사고 이거를 해가지고 또 팔았습니다. 그 택지를 팔았어요. 팔아서 또 배를 남겼어요. 그거는 아파트값 폭등하고 상관없어요. 땅값 자체가. 땅값이 쌌기 때문에. 그렇고 나서 그 다음에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분양이 이익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일은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까지 통해 왔으니까. 세상에 이런 단군이래, 이런 쓰레기 같은 어떤 정치인, 이 지자체장 출신 정치인이 또 있을지 의문인데요. 다음엔 지금 뭐라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조항 안 받는 게 배임죄다? 뭐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래.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그러니까 1,800억을 갖다가 먼저 챙겼다. 그게 이제... 아니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말입니다. 성남의 뜰에서 이가 무조건 그러면은 1,800억을 갖다가 챙겨준다. 만약에 이익이 안 났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컨대 화천대유나 이쪽에 그러면은 500억, 1,000억, 1,500억을 갖다가 무조건 그러면은 이렇게 1,800억을 무조건 맞춰주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못 벌면은요. 아니, 예컨대 한 푼도 못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천대유 패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패거리들은 3억 5천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돈 빌려준 쪽 있잖아요. 대출한 쪽은 다 금융기관이에요. 그럼 그쪽이 300억이나 400억을 갖다가 이렇게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뭐냐면은, 바로 저게 가장 큰 어떤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몫은, 성남시 방침이, 저 이재명의 방침입니다.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다. 도대체 누가 저걸 갖다 해라 그랬어요. 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 아니 고정액이라는 게 말입니다. 1,800억을 갖다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쪽이 무조건 출혈을 해서라도 맞춰준다. 그러면은 말입니다. 어느 정도 말은 조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그냥 성남시의 몫은 1,800억 원에 완전히 딱 그냥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초과 수익을 다 먹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배임이 아니면요. 대한민국에 배임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이 변명들 어젯밤에 그 바쁜데 이걸 써 올린 건 있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인데 요게 그대로 그 배임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올린 거라고 보이네. 아니, 나는 어제 밤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올렸고, 내 지금 보니까 여기 좋아요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쳤구만, 미쳤어. 이게 미쳤어.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5,229명이 좋아요를 눌렀네 보니까 댓글이 718개, 공유가 1,040회 걸렸는데 비극입니다. 이런 개쓰레기가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작자의 어떤 이 쓰레기 글에 대해 가지고 좋아요가 5,200개가 넘고 공유가 1,080회가 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공을 지금 죄악시하고 있는데 그런가? 저걸 공공을 내버려 뒀으면 공공으로 했으면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가 25% 30%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해서 민간으로 돌리고 자기가 직접 갔다가 성남에 그 자리에 원래 공공 아파트가 들어갈 것도 다 줄여버려 가지고 6%인가 남겨놨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자리에 공공으로 개발했으면 공공 부지 같은 게 학교 부지 뭐 등등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없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지을 땅도 안 남겨놓고 다 이익으로 먹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천억을 벌었다는데 왜 제발 좀 야당에서 이 평론가들 엉뚱한 소리 나와서 계속 하더라고요. 속에 천불이 납니다. 네네. 5천억을 벌은 게 돈으로 벌은 게 아니에요. 모든 민자 회사들이 민간 회사들이 가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 기반 시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돈으로 쳐가지고 5천억을 벌었다고 지금 사기를 치고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네. 만약에 맞습니다.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당 개발을 했습니다. 분당 개발할 때 수서고속도로도 놨고 내곡도로도 놨고 도로도 확장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십조 원, 수십조 원을 버는 꼴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나 돈 벌었다고 돈으로 칩니까? 그렇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한 거를 자기의 치적으로 자기가 돈으로 벌었다. 이거 사기꾼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장동에 공공부지를 하나 제대로 확보 안 해놓고 다 팔아쳐먹은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었어. 수는 누집값이 오를지 몰랐다. 그러니까 영창 가야 감옥 가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법이 살아있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재명 반드시 저는 이 대선 전에 감옥 보내야 대한민국 국가가 나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를 대통령 후보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놓습니까? 민주당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이 보십시오. 또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이다의 9.11 테러 설계가 될 수 없다. 이게 완전 궤변으로 견광부의 궤변에 완전 이런 적반하장에 내로남불에 총체적 어떤 단어로도 이자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당군 이래 유일한 초대규모 이익 환수를 예고하고 아마 우리 역사 이래 이렇게 뻔뻔한 놈이 없을까요? 뻔뻔하고 이렇게 큰 부정 사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비리도 이런 사건이 없어요. 무엇보다 이런 거를 갖다가 검찰 경찰이 제대로 단죄를 하지를 않고 대통령이 이런 작자가 그래요. 응? 오래된 어떤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갖다가 명한 그 대통령이 4개월 금년 4월에 그 473억의 돈 세탁하는 과정에 83억이 이상하게 돈이 흘렀다고 금융정보원에서 통보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받고 국가경찰본부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장. 대통령이 지금 명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러면 그 83억이 그 시점으로 보니까 대법원 재판 거래한 그 금액일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 금액, 예, 그 그건 시점이 맞습니다. 예,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수사를 해보면 그거는 이제 뭐 사형 무기냐 예. 아니면은 징역 5년 10년에 뭐 추징금 1,000억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83억을 따질 수 없는 돈으로 내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 영수증 없이 써야 되는 돈을 썼다. 자, 473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473억을 뭐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중 83억이라는 돈 있잖아요. 네네네. 83억이 재판 거래에 쓰인 돈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저기 그 퀴즈를 무슨 볶음 만들까? 네. 이래가지고 자, 요를 이건 참 정말로 참. 그러면 이 수사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예, 이 수사 지금 검찰이 미적미적해서 경찰은 4월에 통보받고도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이게 살살 이제 정영학 그 녹취록이 다른 데서 슬슬 흘러나오니까 검찰은 그 전에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이제 정의와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너지고 있는 완전히 야만국가, 지금 도적대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현재 약탈당한 네. 이 정말로 민주공화국의 어떤 최대 위기라고 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문 정권이 여기에서 법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이 검찰 장악 다 하고 수사 모두 다 공수처까지 다 장악한 다음에 선택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피의 사실 공표를 합니다. 이를테면 무슨 고발 사주 사건 해가지고 김웅이 녹취록 이런 거 공개되는 거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공개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아닌 그런 피의 사실 수사 상황들입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 중계를 안 해요. 네네. 박근혜 탄핵 그 특검에서는 네네. 중계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자 브리핑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네네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단군 이래 최대의 이 부정사건을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에서 지금 꼭꼭 덮어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브리핑 해야죠.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취재해서 그나마 취재 경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수사를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검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따위 검찰을 이걸 하려고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그렇게 외친 거다. 이네들이 이게 지금 대장동 이 약탈 사건이 전국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얼마나 더 많이 벌어졌는지 국권은 얼마나 털렸는지 이거 정권 바뀌지 않으면 이거 밝혀지겠습니까? 이런 검찰, 그렇습니다. 이런 경찰 수사 능력 가지고. 그리고 공수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 개쌈을 해가면서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뭐 제보사주, 그건 또 국정원장은 제보사주로 걸렸다는데 제보사주 입건. 어쨌든 아이고 정말 참 기가 막힌다. 자, 이 수사를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야당들이 모두 나서서 전면적으로 지금 국감 기간인데 국감 해봐야 소용없어요. 전체 국회의원 들어넣어서 특검 되기 전까지는 전체 나와서 청와대 앞에 가서 들어 누워라. 근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 전에 그때 10월 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국 그 사태 있잖아요. 거기에 붕괴해가지고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광화문 광장을 메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이게 악성이고 훨씬 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어떤 총체적 위기인데, 근데 그에 대한 대응이 말입니다. 그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강한 어떤 이 광장 세력들의 대응이 너무 좀 이게 약하다는 느낌도 코로나 좀 정치 들거든요. 방역에 이제 가로막혀서 그렇고 그러지 않았으면 전 코로나 이 정치 방역 아니었으면 이거 뒤집어졌습니다. 청와대 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참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 정치 방역에 당한다는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지금 이제 언론들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집권해가지고 코로나 정치 방역 휘두르는데 그거를 갖다 돌파 못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검찰
네네. 이렇게 중요한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네네. 이 역사상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이 검찰 수사하는 거 보세요.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는 뉴스도 하나 없어요. 네네. 평상시에 하던 서울지검에 맡겨놓고 그냥 평상시처럼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전국 검찰력을 전체 동원해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서 이 경선 전에 발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절대로 이거 검찰 수사로 덮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걸 덮을 수 있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그 검찰과 네. 지금 그 경찰이 바로 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지금 공수처 나중에 네. 바뀌었을 때 네. 정권의 그 검찰의 단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공수처하고 네. 국가수사본부, 네네. 경찰, 검찰 이번 이 사건에 이거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네네. 전부 다 수사받게 된다는 거 알고 네네. 우리 국민들도 반드시 이거 응징해야 됩니다. 네. 이거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걸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두 정말 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론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네네. 그나마 언론이 이만큼 끌고 가는 거예요. 네네. 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언론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알겠습니다. 이 언론에도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네.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